기차 기적 소리가 하늘을 찢듯 울렸습니다. 거대한 철교 위 쇳덩이 기어가 맞물린 틈 사이로 작은 빨간 셔츠가 보였습니다. 아들아! 아빠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기어 틈에 아들이 겁에 질린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아빠!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400명, 무려 400명이 탄 열차. 지금 레버를 놓으면 아들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를 당기면 다리가 내려가고 기어는 돌아가고 아들은 안 돼, 안 돼. 아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기차는 점점 가까워지고 시간은 사라지고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레버가 끝까지 당겨졌습니다. 거대한 기어가 돌아가며 철교가 내려왔고 그리고 칙칙폭폭, 칙칙폭폭. 멤피스 특급 열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안전하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기차가 지나간 뒤 아빠는 비틀거리며 철로 옆에 섰습니다. 기차 창문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칸, 신문 읽는 신사. 두 번째 칸,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부부. 세 번째 칸,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 모두 평온했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오늘 점심 뭐예요? 엄마가 샌드위치 싸줬단다. 딸기잼이야. 와, 신난다. 통통한 볼, 까만 눈망울, 아빠 손을 꼭 잡고 출근하던 그 작은 손. 높은 철교 위에서 갈매기를 보며 웃던 아이. 딸기잼 묻은 입으로 아빠 하나 더 하던 목소리. 그 평범했던 아침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먼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비통한 소리를. 기차는 이미 멀어졌고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왜 이런 일이? 그는 철도 가동교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가동교, 들어보셨나요? 보통 다리는 가만히 있지요. 하지만 큰 배가 지나가야 할 때는 다리 일부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돛대가 높은 배들이 통과할 수 있거든요. 배가 지나가고 나면 다리를 다시 내려서 기차가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야 하는데 그걸 조작하는 사람이 바로 아까 그 아빠였어요. 거대한 레버를 당기고 기어가 돌아가고 수톤짜리 철교가 천천히 움직이는 그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아빠가 잡고 있던 레버는 평소에도 매일 잡던 레버인 겁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아무 일 없이 건너게 하던 그의 일상이었지요. 그날 아침도 참 평범했습니다. 우리 아들 일어나라. 아빠랑 같이 출근하자. 8살 배기 아들. 볼은 통통하고요. 눈망울은 아주 까맸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하나뿐인 아들이었지요. 아빠, 오늘 점심 뭐예요? 엄마가 샌드위치 싸줬단다. 네가 좋아하는 딸기잼이야. 와, 신난다. 아빠는 아들과 함께 있으면 참 행복했답니다. 그래서 학교 안 가는 날엔 늘 데리고 다녔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높은 철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아빠와 아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빠, 저기 갈매기 보세요. 그래, 물고기 잡으러 왔나 보구나.
딸기잼 샌드위치를 한 입 먹고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아주 평범하고 아주 따뜻한 시간. 그 순간이 아빠는 슬픔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힐 조짐도 없었고 하늘이 어두웠던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평소처럼 정오가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아들과 함께 관제실로 올라왔습니다. 높은 철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지요. 아빠는 늘 그곳에서 시간표를 확인하고 배가 지나갈지 열차가 다가올지를 살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아빠, 저기 갈매기 또 왔어요. 그래, 물고기 잡으러 왔나 보구나. 아들은 만간에 매달려 밑을 내려다보며 자잘거렸고 아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잠시 뒤 기차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 아빠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7분. 멤피스 특급 열차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그가 다리를 내려주던 열차였지요. 아빠는 관제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들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리 내리는데 45초, 기차 도착까지 2분, 충분해. 그는 거대한 철제 레버를 붙잡았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수없이 반복했던 일상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눈에 들어온 빨간색 셔츠. 호기심 많은 아들이 아빠를 따라 내려왔다가 정비통로 아래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버린 채로. 그 다음은 우리가 이미 본 장면입니다. 레버를 놓으면 아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기차가 삽시간에 수백 명의 생명을 싣고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울며 레버를 끝까지 당겼습니다. 기차는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신문을 읽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는 동안 누군가의 전부였던 한 아이가 그 자리에 남겨졌다는 걸. 아빠는 철로 옆에 주저앉아 기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아주 유명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도 가동교려 관리하던 한 아버지가 단 한 번의 선택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사건. 이 이야기는 여러 나라에 전해지며 책으로도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특히 다리를 내릴 것인가, 아들을 살릴 것인가, 그 순간의 선택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셔요. 감사합니다.